며느리는 내게 5만 원짜리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늘 5만 원짜리 봉투 하나. 액수가 문제가 아니다. 그걸 받고 난 그냥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이틀 뒤 사돈의 카톡 프로필을 보고 알았다. 내 며느리는 사돈에게 명품 가방을 줬더라. 그걸 본 순간 피식 웃음이 나왔다. 그래, 내가 얼마나 우스웠을까. 그래서 난 땅을 줬다. 아니, 준 척했다. 이제 누가 누구를 속였는지 알려줄 차례다. 안녕하세요. 사연 듣기에 앞서 잠깐만 시간 내셔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되니 부탁드립니다. 그날이 어버이날이었던 거 기억이 나네요. 내가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니까 당연히 잊을만도 한데 그날은 왜 그리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가슴에 상처가 났기 때문이겠지요. 가시가 박힌 자리는 오래도록 아프니까요. 어머니, 받으세요. 며느리가 내게 내민 건 하얀 봉투였어요. 어버이날이니 뭐 그러려니 했지요. 봉투를 건네는 며느리의 표정은 담담했어요. 그저 의무감 같은 거, 그런 표정이었어요. 눈빛엔 정이라곤 없었죠. 내가 50년을 살아온 이 집에서 마주하는 가족의 표정치곤 너무 건조한 그 눈빛이 마음에 걸렸지만 뭐라 말할 수는 없었어요. 봉투를 열어보니 5만 원짜리 한 장이 들어있었어요.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어요. 매년 어버이날이면 받는 5만 원. 참 묘한 금액이지요. 너무 적다고 섭섭해하기엔 그래도 돈이고 그렇다고 정성이 가득하다 말하기엔 뭔가 어정쩡한, 나도 젊을 때는 시부모님께 그랬겠지 싶기도 하고요. 요즘 물가도 비싸고 그래서 며느리가 변명처럼 말을 이었어요. 내가 그냥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괜찮다는 듯이. 실은 괜찮지 않았는데도요. 저도 한때는 어린 며느리였으니까 그 마음 알아요. 친정 부모님, 시댁 부모님 다 챙기기 바쁜 마음. 하지만 그렇게라도 짐작해주고 싶었던 건 아직은 내가 마음을 더 넓게 쓸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했기 때문일 거예요. 그날 밤 나는 탁자 위에 올려둔 봉투를 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이게 효도의 전부일까 싶은 생각에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니, 나 왜 이러지? 나도 모르게 주르륵 흘러내린 눈물을 닦으면서도 내 자신이 우습더라고요. 5만 원에 서러워하다니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초라해졌을까 싶어서요. 더 슬펐던 건 내가 진짜로 바라는 건 돈이 아니었는데 그냥 진심 어린 말 한마디, 따뜻한 눈빛 한 번이면 좋겠을 텐데 말이에요. 아마 그날 밤 못 잤던 이유가 그거였겠지요. 그렇게 홀로 생각에 잠기며 새벽까지 뒤척이다 잠이 들었어요. 그때는 몰랐죠. 이틀 뒤에 볼 광경에 비하면 이건 그저 시작에 불과했다는 걸요. 그로부터 이틀 뒤 일이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카카오톡인가 하는 거. 나도 혜진이가 사줘서 휴대폰에 깔아놓긴 했는데 잘 못 쓰지요. 그저 손주들 사진이나 가끔 보는 정도예요. 근데 그날은 왜 그랬는지 쓰던 약 리필하러 약국에 가려고 폰을 들었는데 손가락이 잘못 눌렸는지 친구 목록이란 게 떴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우리 사돈댁 며느리 어머니 사진이 있는데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요. 사진 속 사돈은 환하게 웃고 있었는데 품에 안긴 건 새 명품 가방이었어요. 그것도 요즘 TV에서 연예인들이 들고 다니는 그런 비싼 거. 사실 나는 명품 같은 건 잘 모르지만 그래도 알아봤어요. 며느리가 평소에 그렇게 갖고 싶어 하던 가방이니까요. 사진 밑에 글귀가 또 있더라고요. 우리 사위랑 딸이 사준 거예요. 가슴이 철렁했지요. 나는 그 사진을 보면서도 웃음이 나왔어요. 피식 하고요. 딱 한 번. 이상하게도 눈물은 안 나더라고요. 아마도 이미 다 말라버려서 그랬는지도 몰라요. 대신 가슴 한구석이 차갑게 얼어붙는 느낌이었어요. 그래, 내가 얼마나 우습겠노 하는 생각뿐이었지요. 같은 날, 같은 명목으로 주는 선물인데 한쪽은 5만 원짜리 봉투, 한쪽은 수백만 원짜리 명품백이라니. 그날 저녁 밥상을 물리고 나서 혜진이가 내 방에 찾아왔어요. 엄마, 요즘 얼굴색이 안 좋아 보여요. 어디 편찮으세요? 아들이 그렇게 물어볼 때면 평소 같았으면 아이고, 괜찮다. 너는 신경 쓰지 말고 너희 살림이나 잘 꾸려라. 이렇게 말했을 텐데 이날은 왠지 다른 말이 튀어나왔어요. 혜진아, 내 마누라가 어버이날에 나한테 얼마짜리 선물했는지 알아? 혜진이가 눈을 크게 떴어요. 뭐, 5만 원이요? 왜요? 그래, 5만 원이지. 그럼 사돈네는 어떻게 했는지 물어봤니? 혜진이가 갸우뚱하더라고요. 글쎄요.
비슷하지 않을까요?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엄마? 내가 피식 웃으며 말했어요. 아니다. 그냥 궁금해서 더 말하려다가 관두었지요. 내가 혜진이에게 이 말을 했다간 그 아이는 며느리 편을 들 테니까요. 그래. 남편은 늘 아내 편이어야 하는 법이지. 다만 이번엔 그게 내 가슴을 더 아프게 했을 뿐이에요. 그날 밤 오래간만에 죽은 우리 영감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영감이 살았더라면 이런 일들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싶어서요. 아마도 에이, 쓸데없는 소리 말고 그냥 살자 그랬겠지요. 영감은 집안일에 별 관심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저 살림살이, 자식 키우는 건 다 내 몫이었지요. 그래도 영감이 살아있을 땐 혜진이도 며느리도 조금은 더 조심했을 거예요. 영감이 떠나면서 남긴 재산이라곤 이 집이랑 뒷산에 있는 작은 땅뿐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밤 그 땅이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아마 내 속에서 뭔가가 싹트기 시작한 거겠지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 그 말이 왜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는지 모르겠어요.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보니 내 얼굴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뭐라 말할 수 없지만 단단해진 표정, 그런 게 느껴졌어요. 어쩌면 그날 밤 내 안에서 뭔가가 죽고 다른 뭔가가 태어난 걸지도 모르겠어요. 이제부턴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좀 더 계산적으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어떻게라는 건 몰랐지만요. 3일쯤 지났을까요? 며느리가 내 방에 찾아왔어요. 평소엔 잘 안 오는 아이인데 말이죠. 뭔가 볼 일이 있나 싶었지요. 며느리는 방문을 살짝 열고 미소를 띠며 들어왔어요. 언제나처럼 깔끔하게 차려입고 화장도 예쁘게 했더라고요. 아이고, 그래도 우리 며느리는 얼굴은 참 곱다 싶었죠. 어머니 계세요? 며느리가 방에 들어와 내 옆에 앉았어요. 뭔가 꿍꿍이가 있어 보이는 표정이었지요. 나는 그저 미소만 지었어요. 왜 그러냐, 소연아. 어머니, 그게... 며느리가 말을 돌리며 주변을 둘러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뒷산에 있는 땅 말이에요. 아직도 그냥 두고 계세요? 아, 그래.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싶었어요. 그동안 혜진이를 통해 몇 번 떠보더니 이젠 직접 물어보는 거지요. 우리 뒷산에 있는 땅은 비록 크진 않지만 최근에 근처에 개발 얘기가 있어서 값이 좀 올랐거든요. 이 동네 전체가 재개발된다는 소문도 있었고요. 그냥 두긴 뭘 그냥 둬. 네 아버님이 남긴 거라 팔기도 그렇고. 내가 태연하게 대답했지요.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요. 관리도 힘드시죠? 요즘 세금도 많이 오르고 저희가 좀 도와드릴게요. 도와준다는 말이 묘하게 들리더라고요. 정말 도와주겠다는 건지 아니면 그냥 우리한테 넘기세요라는 뜻인지 나는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네가 진짜 원하는 건 뭐니? 잠시 침묵이 흐르고 난 뒤 내가 문득 생각난 듯 말했어요. 땅 말이야. 그래. 너희들한테 주는 게 좋겠다. 그 말을 듣자마자 며느리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마치 금을 발견한 것처럼요. 그 순간 나는 알았지요. 이 아이가 진짜로 원하는 건 뭔지. 그냥 도와주려는 게 아니라 그 땅을 갖고 싶었던 거죠. 정말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며느리가 내 손을 잡더니 활짝 웃었어요. 그 웃음이 어버이날 봉투를 내밀 때의 표정과는 너무나 달랐지요. 나는 그저 며느리의 손을 잡아주며 따뜻하게 웃어 보였어요. 마음은 이미 차갑게 식어버렸지만요. 그려, 너희들 힘들게 살면 내가 뭐 하겠노? 나이도 먹고 하니 미리미리 정리하는 게 맞지. 나는 진심인 척 말했어요. 며느리는 기쁜 마음에 내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도 못하는 것 같았지요. 탐욕이 눈을 멀게 한다고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인가 봐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저희가 어머니 잘 모실게요. 걱정 마세요. 며느리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그리고는 얼른 방을 나갔지요. 아마 아들한테 이 소식을 전하러 갔을 거예요. 나는 그저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너희가 나 잘 모신다고? 어버이날 5만 원짜리 봉투가 잘 모시는 거니?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그리고 문득 그날 본 사돈의 카톡 사진이 떠올랐어요. 명품 가방을 안고 환하게 웃는 사돈. 참 묘하게도 그 순간 내 마음에서 마지막 망설임이 사라졌어요. 저녁 무렵 혜진이가 회사에서 돌아왔어요. 평소보다 얼굴이 밝아 보이더라고요. 분명 며느리한테 들었겠지요. 엄마, 정말 땅을 우리한테 주실 거예요? 혜진이가 내 방에 들어오자마자 물었어요. 그래, 너희한테 주려고.
내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근데 내가 서류를 좀 찾아봐야겠다. 어디 뒀는지. 혜진이도 기뻐하는 표정이었어요. 아들이라 그런지 며느리보다는 좀 덜했지만 그래도 눈빛이 달라진 건 매 한 가지였지요. 내 아들이 저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한편으론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일부러 좋은 일 해준 게 아니라 계산된 복수를 하려는 건데 그래도 돌이킬 수는 없었어요. 그래도 엄마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땅을 저희한테 주면 엄마는 뭐가 남죠? 혜진이가 약간의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 물었어요. 나는 그저 미소로 답했지요. 내가 뭐가 필요하겠노? 너희가 잘 살면 그게 내겐 보약이지. 표면적으론 자식을 위하는 말이었지만 속은 이미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어요. 이게 다 며느리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혜진이도 내 아들도 이미 며느리 편에 서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나는 일부러 며느리와 혜진이가 모두 있을 때 얘기를 꺼냈어요. 내가 오늘 땅 문서를 좀 챙겨봐야겠어. 너희들한테 주기로 했으니까. 며느리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지요. 티 안 내려고 해도 너무 뻔히 보였어요. 욕심이 가득한 그 표정이요.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며느리가 상냥하게 말했어요. 평소랑 다른 말투로요. 진짜 문서 찾는 걸 도와주려는 건지 아니면 내가 혹시 마음 바꿀까봐 서두르는 건지 나도 짐작은 갔지요.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손을 저었어요. 근데 혜진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노? 내 마누라가 요즘 좀 너무 나가는 거 아이가? 혜진이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아니, 그냥 어버이날에 사돈 내는 샤넬인가 뭔가 명품 가방 주고 나는 5만 원 봉투 받고 그런 거 보면 좀 서운하기도 하고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내가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란 것 같았지요. 혜진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고요. 엄마, 너무 예민한 거 아니에요? 며느리도 나름 정성껏 준비한 거고. 혜진이가 말끝을 흐렸어요. 아들의 말이 가슴에 꽂혔지요. 너무 예민하다고? 내가? 그 순간 무언가가 확 끊어지는 느낌이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얇아졌던 실이 마지막 한 올마저 끊어져 버린 것 같은 느낌이요. 그렇구나. 엄마가 너무 예민했나 보다. 내가 태연히 웃으며 말했어요. 속에선 불이 났지만 겉으론 잔잔한 호수처럼 담담했지요. 그럼 나중에 서류 챙겨서 알려줄게. 먼저 가봐라. 혜진이와 며느리가 나가고 난 후 나는 서랍을 열었어요. 거기엔 내가 일주일 전에 이미 준비해둔 서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지요. 그래요. 사실 나는 이미 그 땅을 팔았어요. 어버이날 하루 전에 매매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왔던 거예요. 부동산에서 알아본 시세보다 조금 낮게 팔았지만 금매라 그럴 수밖에 없었지요. 그날 밤 나는 며느리를 지켜봤어요.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혜진이한테 귓속말로 뭔가 속닥속닥하는 모습도 봤고요. 분명 땅 얘기겠지요. 내가 가끔 거실로 나오자 갑자기 얘기를 멈추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 혜진이가 내 방을 노크하고 들어왔어요. 엄마, 서류는 찾으셨어요? 아, 내일 찾아볼게. 오래된 거라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네. 내가 능청스럽게 대답했지요. 그래요. 근데 엄마, 아까 며느리 얘기는 그냥 넘어가 주세요. 저희가 엄마 잘 모실게요. 혜진이가 쑥스러운 듯 말했어요. 나는 빙그레 웃었지요. 걱정하지 마라. 이제 나이도 많은데 그런 거에 서운해하면 뭐 하겠노? 그냥 너희 잘 사는 거 보는 게 내 소원이다. 혜진이는 안심한 듯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어요. 나는 문이 닫히자마자 서랍을 열고 통장을 꺼냈지요. 거기엔 이미 땅을 판 돈이 들어와 있었어요. 일반 통장에 넣었다가 만약 혜진이나 며느리가 알게 되면 곤란할 것 같아서 바로 다음 날 새 은행에 가서 새 통장을 만들어 놓기로 마음먹었지요. 이 돈으로 뭘 하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제까지 살면서 이렇게 큰 돈을 혼자 관리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영감이 버는 대로 살림하고 아껴 쓰고 그랬지요. 잠시 두려움이 밀려왔다가 이내 사라졌어요. 괜찮아, 정수가. 니도 할 수 있어. 그리고 문득 아까 혜진이가 한 말이 생각났어요. 너무 예민한 거 아니에요? 그 말이 자꾸 맴돌았지요. 내 아들은 내 편이 아니라 며느리 편이었어요. 그걸 확실히 알게 된 순간이었죠. 그동안 다 알면서도 모른 척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눈 감고 있을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옳은 걸까 싶기도 했지요. 하지만 곧 미소가 지어졌어요. 그래, 세상에 공짜는 없다.
내 사랑을 헐값에 팔아넘긴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는 거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잠이 들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몸이 가벼워졌어요.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요. 일찍 일어나 아침상도 차리고 현관도 쓸고 마당에 핀 꽃도 보면서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지요. 며느리 리가 주방에 들어왔을 때 나는 콧노래까지 흥얼거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며느리가 눈을 비비며 말했어요. 아마 내가 이렇게 상냥한 모습이 오랜만이라 놀란 것 같았지요. 그래, 잠이 일찍 깼어. 오늘 은행에 좀 다녀와야겠다. 내가 씩 웃으며 말했어요. 은행요? 무슨 일로요? 며느리가 관심을 보였어요. 그냥 통장 정리할 게 있어서. 나이도 먹고 하니까 살림살이도 정리해야지. 내가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며느리의 눈빛이 흔들렸지요. 분명 혹시 땅 문서 관련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제가 모셔다 드릴까요? 며느리가 친절하게 물었어요. 요즘 들어 갑자기 친절이 넘치는 우리 며느리였지요. 괜찮아. 내가 버스 타고 갔다 올게. 바람도 쐬고. 내가 손을 흔들며 거절했어요. 며느리가 내 통장을 보게 할 순 없었으니까요. 아침을 먹은 후 나는 서둘러 집을 나섰어요. 동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고 시내로 나갔지요. 은행에 도착해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어요. 내 차례가 되자 창구로 가서 새 통장을 만들었지요. 어르신, 기존 통장에서 얼마나 옮기실 건가요? 은행 직원이 물었어요. 다요. 전부 옮길 거예요. 내가 단호하게 말했지요. 직원이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2억 원이 넘는 돈이었으니까요. 혹시 가족분들 중에 함께 관리하실 분은 없으신가요? 없어요. 내 돈은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내가 또 단호하게 말했지요. 직원은 더 묻지 않고 절차를 진행했어요. 새 통장이 만들어지고 내 앞에 놓였을 때의 그 기분,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어요. 마치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무언가를 진짜로 소유한 느낌이었달까요. 은행 일을 마치고 나오는데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아니, 울고 싶지는 않았는데 왜 자꾸 눈물이 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길가에 있는 작은 카페에 들어가 차 한 잔을 주문했어요.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데 문득 이 모든 게 꿈만 같았지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옳은 걸까? 자식에게 복수하는 엄마라니 얼마나 슬픈 일인가 싶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며느리와 혜진이가 내게 했던 행동들이 떠올랐고 그러자 마음이 다시 단단해졌어요. 이건 복수가 아니라 교훈이야. 세상은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주는 거지. 집에 도착하니 며느리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어머니 다녀오셨어요? 너무 오래 계셔서 걱정했어요. 며느리가 말했지요. 그 말이 진심인지 가식인지 이제는 분간하기 어려웠어요. 응, 볼일 좀 보고 왔어. 내가 꽃집 비닐봉지를 들어 보이며 말했어요. 꽃도 하나 샀지. 아, 예쁘네요. 며느리가 웃었어요. 그런데 서류는 찾으셨어요? 역시나 며느리의 관심사는 한 가지뿐이었지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맞다. 서류가 서랍에 있더라. 내일 줄게. 며느리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리고 재빨리 혜진이에게 전화를 걸더라고요. 여보, 어머니가 서류 찾으셨대. 소근소근 말하는 소리가 내 귀에까지 들렸어요. 내 방으로 들어가 화분을 창가에 놓았어요. 작은 제라늄이었는데 빨간 꽃이 참 예뻤지요.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이야, 정수가. 내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서랍을 열어 가짜 문서 봉투를 꺼냈어요. 안에는 진짜 같아 보이지만 효력이 없는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두었지요. 어차피 법적으로는 그 땅은 이미 팔렸으니까 이건 그저 보여주기용이었어요. 며느리와 혜진이가 등기소에 가서 확인하기 전까지는 속을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소연이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아마 잠을 설쳤나 봐요. 내가 부엌에 나가보니 벌써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더라고요. 나를 보자 얼른 일어나서 인사를 했지요.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커피 한 잔 드릴까요? 소연이가 상냥하게 물었어요. 웃는 얼굴이 봄날 꽃처럼 화사했지요. 그런데 그 미소가 내 눈엔 참 공허해 보였어요. 소연이가 머뭇거리다가 말했어요. 어제 말씀하신 서류요. 혹시 오늘 주실 수 있으세요? 내가 놀란 척했어요. 아이고, 맞다. 내가 깜빡했네. 아침 먹고 줄게. 소연이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침을 먹는 내내 소연이는 얼굴에 웃음을 감추지 못했어요. 밥을 먹으면서도 자꾸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더라고요.
분명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내고 있었겠지요. 나중에 알고 보니 사돈에게 자랑하고 있었대요. 이번 어버이날 시댁에서 땅 받았어요. 효도는 결과죠. 그런 내용으로요. 식사를 마치고 내가 서류 봉투를 들고 나왔어요. 소연이의 눈이 반짝거렸지요. 마치 보물 상자를 본 것처럼요. 나는 천천히 봉투를 내밀었어요. 자, 여기 땅 문서야. 니들이 잘 간직해라. 내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소연이가 얼른 봉투를 받아들었지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 모실게요. 나는 피식 웃었어요. 말로는 모신다고 하면서 눈은 봉투만 바라보고 있으니 말이죠. 소연이는 봉투를 받자마자 얼른 방으로 들어가 열어보더라고요. 주소와 집번이 적힌 서류를 보며 들뜬 표정이었지요. 어머니, 이걸로 저희가 바로 등기할 수 있는 거죠? 소연이가 방에서 나오며 물었어요. 그래, 등기소에 가서 내 도장만 찍으면 된다. 내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근데 바쁘면 내일 해도 되는데 왜 그리 서두르나? 소연이가 멋쩍게 웃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빨리 정리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점심때쯤 소연이가 옷을 갖춰 입고 나왔어요. 어머니,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어디 가는데? 내가 물었지요. 친구 만나기로 했어요. 금방 올게요. 소연이가 얼른 대답했지만 봉투를 손에 꼭 쥐고 있는 걸 보니 등기소에 가려는 게 분명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다녀와라. 소연이가 나가자마자 나는 휴대폰을 꺼내 은행 앱을 열었어요. 통장 잔고를 확인하니 땅 판 돈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참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이제까지 살면서 이렇게 큰 돈을 가져본 적이 없었거든요. 해가 질 무렵 현관문이 요란스럽게 열렸어요. 그리고 소연이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지요. 어머니, 어머니 어디 계세요? 나는 태연하게 내 방에서 나왔어요. 왜 그러냐? 무슨 일 있었나? 소연이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마치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떨고 있었지요. 혜진이도 소연이 뒤에 서서 어리둥절한 표정이었고요. 어머니, 이 땅 이미 팔렸다는데요. 소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두 손에 쥐고 있던 서류를 흔들어 보였지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거 일주일 전에 팔았어. 혜진이와 소연이가 동시에 말문이 막힌 표정이었어요. 마치 천둥이라도 친 것처럼 정적이 흘렀지요. 그럼 어제 주신 서류는 뭐예요? 소연이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네가 받은 건 그냥 종이였어. 내가 담담하게 말했지요. 이미 팔린 땅인데 뭘 줄 수 있겠노? 소연이의 얼굴이 순간 붉어졌다가 하얗게 변했어요.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더라고요. 혜진이는 그저 얼빠진 표정으로 서 있었고요. 어머니, 왜 이러세요? 저희한테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소연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그랬지. 주고 싶었는데 생각해보니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 내가 말했어요. 어버이날에 사돈 내는 샤넬 가방 받고 나는 5만 원짜리 봉투 받고 그 마음으로 어떻게 땅을 주겠냐. 소연이가 눈을 크게 떴어요. 내가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받은 표정이었지요. 혜진이도 당황한 듯 소연이를 쳐다봤고요. 괜찮다. 난 이해한다. 내가 차분하게 말을 이었어요. 친정엄마는 친정엄마고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니까 마음이 다른 건 당연하지. 그래서 나도 내 마음대로 한 것뿐이야. 혜진이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엄마, 땅은 어디에 팔았어요? 동네 큰 부동산에. 시세보다 좀 싸게 팔았지만 그래도 괜찮더라. 내가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그 돈은 이미 내 통장에 있다. 소연이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분노와 좌절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지요. 아마 얼마나 자랑을 했을까 싶어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사돈에게 땅을 받았다고 자랑했는데 알고 보니 종이만 받은 거니까요. 어머니가 어떻게 이럴 수가. 소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떻게? 내가 되물었지요. 난 내 땅을 판 것뿐이야. 내 소유였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지. 혜진이가 난처한 표정으로 중재하려 했어요. 엄마, 그래도 미리 말씀해 주시지. 소연이도 많이 상처받았을 거예요. 상처. 내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어버이날에 5만 원짜리 봉투 받고 사돈 내는 샤넬 가방 받는 거. 그건 내가 상처받는 거 아니었나? 혜진이가 할 말을 잃은 듯 입을 다물었어요. 소연이는 이미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요. 내가 잃은 건 5만 원이 아니라 너희에 대한 신뢰였어. 이제 다시는 속지 않을 거야. 혜진이의 눈에 슬픔이 어렸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지요.
나는 그런 아들이 안쓰럽기도 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어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혜진이가 조용히 물었어요. 나? 그냥 살지 뭐. 내가 어깨를 으쓱였어요. 내 방에서, 내 돈으로, 내 마음대로. 그날 밤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어요. 혜진이와 소연이는 저녁도 안 먹고 방에서 나오지 않았지요. 내가 문 앞에 서서 잠시 망설이다가 그냥 돌아섰어요.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을 테니까요. 잠자리에 들기 전 창가에 놓인 제라늄을 바라봤어요. 꽃이 피 바람에 살짝 흔들리는 모습이 내 마음 같았지요. 이제 다 끝났어. 모든 게 끝났어.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어요. 집안 분위기는 여전히 냉랭했지요. 소연이는 내 얼굴을 마주치기만 해도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돌렸고 혜진이는 어색한 미소만 지을 뿐이었어요. 그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나 은행에 갔어요. 새 통장을 만든 그 은행이었지요.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다 창구에 앉았어요. 안녕하세요, 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은행원이 친절하게 물었어요. 이 통장에서 돈을 좀 빼려고요. 내가 통장을 내밀었지요. 네. 얼마나 출금하시겠어요? 500만 원이요. 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은행을 나오니 마음이 묘하게 설렜어요. 이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자유로움이 느껴졌지요. 버스 정류장 가는 길에 여행사가 눈에 들어갔어요. 제주도 여행 상품이 있나요? 내가 물었어요. 네. 혼자 가시나요? 네. 처음 혼자 여행을 계획하니 어색했지만 설레더라고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에서 작은 아들 민재에게 전화했어요. 어머니, 잘 지내세요? 그래, 다음 주에 제주도에 가기로 했어. 혼자서요? 민재가 놀랐어요. 응, 너희 아버지랑 가보려 했는데 못 갔잖아. 이제라도 가볼래. 집에 도착하니 혜진이가 출근하고 있었고 소연이는 주방에 있었어요. 내가 먼저 말을 걸었지요. 소연아, 얘기 좀 하자. 땅 일로 서운했겠지만 내가 한 행동은 돈 때문이 아니었어. 너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었지. 어버이날 5만 원짜리 봉투를 받았을 때 돈의 액수가 아니라 그 마음이 문제였어. 그날 저녁 나는 창밖별을 바라보며 통장 잔고를 확인했어요. 그 돈은 내게 자유를 선물해 줄 거예요. 탁자 위엔 제주도 일정표와 영감 사진이 있었지요. 여보, 나 이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겠어요.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정수가, 이젠 너 자신을 위해 살자. 남 눈치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자. 내 마음은 공짜로 줄 필요 없다는 걸 배웠으니까 그렇게 편안히 잠이 들었어요. 이제 땅도 사람도 잃지 않았다는 마음으로요. 오히려 내 자신을 찾은 것 같은 기분이었으니까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당신의 마음에도 작은 용기와 따뜻한 자존심이 피어나길 바랍니다. 아직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안 누르셨다면 부탁드릴게요.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